네, 이제 다음으로 선배 UMV와 KMCO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총 3분인데요. 관련해서 질문은 모든 발표를 들은 후에 한꺼번에 질문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대학생 UMV로 5기로 요르단에서 활동하신 전혜린 기국단원님의 발표입니다. 네, 혹시 네, 지금 접속해 계신 걸로 확인이 되네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잘 들립니다. 저희 이제 바로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화면 공유 시작했는데 다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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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요르단에 있는 암만에서 근무를 하고 돌아온 UMB 5기 전혜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동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국가에서 근무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요르단은 시리아, 이라크, 또 팔레스타인 혹은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중동 지역으로서 여러분께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안전하고 코이카 인력이 많이 파견되어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UMB라는 기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파견되면 일하게 되실 UMB를 파견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UN 기관 혹은 파트너 기관들이 봉사자 정신, 볼런티어리즘을 통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커뮤니케이션 어시스턴트로 근무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방금 지원 공고를 확인해 보니 이번에도 요르단 커뮤니케이션 어시스턴트가 올라오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요르단 커뮤니케이션 어시스턴트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내부적인 행사, 리저널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관장님께서 저희 지역으로 방문을 하실 경우에 그런 업무를 서포트하는 일을 하게 되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공지하고 디자인해서 업로드하는 일을 하고, 또 인터내셔널 데이가 있을 경우에 해당 봉사자들의 성공적인 사례를 취합해 홍보하는 일도 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쓰는 작업뿐만 아니라 이 PPT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그림 같은 경우를 이제 디자인해서 올리는 일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포토샵이나 인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를 다루실 수 있다면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 어시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여러분 코이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DOA, Description of Assignment라는 다큐멘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저널리즘 혹은 유관 분야에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를 전공하지 않고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다음에 지원을 했는데요. 따라서 저는 전공 외에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일했던 경험을 어필하여 지원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직무 경험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경험하신 봉사활동이라든지 대외 활동 등을 어필하신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이카 UMB 같은 경우는 대학생 봉사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턴이나 아니면 유관 분야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없어도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필수적인 자격 요건 외에도 언어나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을 팀원으로 맞이하고 싶은지를 DOA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언어에 보시면 영어는 필수, mandatory라고 되어 있고 아랍어는 옵셔널,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랍어를 하지 못하지만 영어를 플루언트하게 하기 때문에 캔디데이트로 고려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는 언어를 하시면 분명히 가점이 되지만 mandatory라고 적혀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필수가 아니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여러분 많이 간과하시는 competencies and value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을 원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을 우리 팀원으로 데려오고 싶은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이나 창의력, 또 인종과 어떤 가치에 대한 존중, 그리고 어떤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자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숙지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적으실 때나 아니면 면접을 보실 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어시스턴트가 이런 업무를 한다면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잠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좌측과 같은 선발 절차에 따라서 지원서 작성을 누르시게 되면 우측에 있는 비맘이라고 불리는 UMB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고유의 아이디를 만드시면 다음과 같은 이메일 확인 연락이 오게 되고 등록을 완료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팁은 여러분 원래 사용하시는 메일을 사용하지 마시고 앞으로 국제기구나 전문 분야에서 일하실 때 사용할 프로페셔널 이메일 어카운트를 하나 만드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른 이메일과 섞이지도 않고 또 어디에 아이디를 보여줄 때 굉장히 당당하게 전문가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메일을 등록하신 다음에는 여기 personal information, addresses, qualification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분야에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동기로 지원했는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해야 하는 분야를 선택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엑셀의 지원 분야 중에 커뮤니케이션 업무들을 추려서 어떤 분야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나라가 어떤 이점이 있을지 나눠서 제가 유리할 만한 포지션 3개를 압축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콜에서 지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이 페이지에 지원하신 부분에 이렇게 3개 지원하신 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여러분이 면접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시면 좌측에 보이는 마이 어사이먼트 프로포절에 여러분의 이름 중 여러분이 지원하신 기구 중 쇼트리스트된 기구가 떠오르게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원 3개 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1개가 보통 쇼트리스트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쇼트리스트가 되시면 면접 연락이 오게 되고 면접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면접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면접은 컨피던시 베이스드 인터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했던 영상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UNFPA에서 HR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컨피던시 베이스드 인터뷰가 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영상입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찾을 수가 있고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컨피던스 베이스드 인터뷰의 질문은 대부분 네, 아니요로 대답하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상황은 어떻는지, 문맥,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셨는지, context, action, result 이렇게 카 공식에 의해서 답변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은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자신의 장단점, 뭐 봉사해 본 적 있는지, 지역 연관성은 있는지 이런 제너럴한 질문부터 미디어 관련 일을 해본 경험은 있는지, 유튜브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해 본 경험은 있는지, 또 포럼이나 팀으로 일해본 경험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주로 질문을 이뤘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화상으로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답변을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생각하는 문장이 있다면 컨닝 페이퍼를 만드셔서 컴퓨터 옆에다가 두고 읽으신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면접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관련되는 질문을 모두 찾아 좌측과 같이 기록했고 기록된 정보를 옆에다가 세워놓고 빠짐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살았던 중동의 요르단 암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위치해 있는 사진 중 가운데 있는 사진이 제가 살았던 건물의 모습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살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 건물이 제가 거주했던 건물인데요. 우측에 보이는 모스크에서 매일매일 경적 읽는 소리가 나와서 잠을 깼던 기억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외관도 깔끔하고 안에도 깔끔해서 굉장히 현대식으로 재밌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 집은 회사에서 걸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출퇴근도 상당히 용이했고 또 우측에 보이는 블레바드처럼 현대적인 쇼핑거리도 요르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위험한 중동의 이미지를 타개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는 현지에서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요르단 친구를 만나서 아랍어 공부를 지속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현지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또 현지인 친구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지 적응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회사 주말 액티비티에 가거나 현지 음식에 도전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면 아마 현지에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데는 같이 방탈출을 가기도 하고 아침마다 펠라펠 샌드위치를 같이 나눠 먹기도 했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UNDP RBAS는 요르단에 위치한 유엔 기구 중에서도 건물 시설이 좋아 다른 유엔 기구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하던 기구였습니다. 회사에서 굉장히 5분 거리 안에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쇼핑 가게들이 모여 있는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근무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겹치게 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줌을 통한 미팅을 대부분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UNB 같은 경우에는 다른 UN 직원들과 동등하게 한 달에 2.5일 홀리데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애뉴얼 홀리데이를 보통 큰일이 없다면
제약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저는 이 휴가들을 사용해서 암만의 시타델이라든지 사해, 또 와디럼, 페트라, 아카바와 같은 다양한 장소에 놀러 다니면서 컬처럴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코이카 홍보실에서 인턴 기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MB가 끝난 이후에도 개발 협력에 관련된 경력을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 9월에는 유럽 소재 대학원에 커뮤니케이션 관련 전공으로 진학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는 여러분과 같이 KMCO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전문 UMB나 JPO에 지원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 필드에 글로벌 사우스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폴리시를 궁극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9기 KMCO로 탄자니아 유니세프에서 근무 중이신 현직자 차선화 전문가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선화 전문가님 혹시 연결이 되셨나요? 네. 네. 잘 들리시면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KMCO 현직자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유니세프 탄자니아의 차선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유니세프 탄자니아와 제 소개, 그리고 제가 KMCO에게 지원하게 된 동기,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현지 생활은 어떤지, 향후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탄자니아 유니세프 오피스는 다르살람에 위치하고 있고요. 4개의 필드 오피스가 각각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는 140여 명 정도로 규모가 좀 큰 사무실에 속하고 저희 헬스 섹션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일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4명 정도가 인터내셔널 스텝입니다. 제 직위는 헬스 스페셜리스트로 지금 P3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했었고 또 인도주의 구호단체에서 현장 간호 책임자로 일했었고 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일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학 석사학위 취득하였고 KMCO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KMCO 지원하게 된 동기는 보통 UN 기구 경험을 쌓기 위해서 JPO나 KMCO 많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본부보다는 국가사무소의 업무를 좀 습득하고 싶었고 UN 기구가 어떻게 정부 시스템과 협력해서 일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건 전문가로서 특히 모자 보건 전문가로서 개발도상국에서 업무 경력을 쌓는 것이 더 저에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담당 업무를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70% 정도 대부분의 업무는 코이카 프로젝트 업무이고 20% 정도는 NGO 협력 프로젝트 맡고 있고 10% 정도가 연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프로젝트는 탄자니아가 도도마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인구가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혈액 공급이나 응급 상과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코이카의 지원하에 혈액은행과 병원을 짓고 의료 인력을 훈련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4년간 진행 예정이고요. 예산은 700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헬스 스페셜리스트로 지금 트레이닝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트레이닝 시작 전에 보건부 담당자와 만나서 어떤 액티비티, 어떤 트레이닝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 정도 쓸 건지 정하고요. 트레이닝이 시작되면 직접 가서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담당자와 함께 리뷰하면서 어떤 점들은 개선할 수 있는지, 어떤 점들은 잘 됐는지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코이카의 도너 리포트는 연간 2회 제출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작성해서 보내는 거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월 1회 코이카 탄자니아 오피스와 온라인 미팅을 해서 업데이트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NGO 협력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좀 구성이 복잡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파트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의료진 인력 강화 프로그램 담당이고요. 주로 하는 일은 자료 수집하고 뭐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는지 수집하고 논문도 찾아보고 해서 NGO나 보건부 담당자와 공유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자문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유니세프가 코디네이션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자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의료진들을 위해 제공하겠다고 결정이 됐으면 이런 수행 과정에서 기술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 지금 자문회의 하는 사진인데요. 보통 정부 지침상 탄자니아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는 스와힐리어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 직원, 저희 유니세프 현지인 직원하고 같이 가서 도움을 받아서 참석했었고, 영어와 스와힐리어 외에는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른 언어는 쓰이지 않습니다. 대신 어느 사무소에 가시느냐에 따라서 다른 영어 외에 유행 공용어가 유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연구 지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 유니세프 뉴욕 본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현지에 있는 대학의 연구기관과 함께 아동 항생제 내성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저는 이 보고서 검토하고 피드백 드리고 그다음에 이 보고서가 완성되는 대로 현장에서 직접 어떻게 이 연구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워크숍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지 생활은 말씀드리면 탄자니아는 지금 사진 보시면 되게 자연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이고요. 보통 동료들과 많이 어울리게 되는데 이런 식사 자리도 있고 팀 리트릿도 있어서 가까운 호텔이나 이런 데서 숙박하면서 팀 워크숍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상황이고요. 보통 여가 시간에는 이렇게 해변가 산책하기도 하고 좀 치안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안전하게 여러 명이서 안전한 곳만 산책하기도 하고 또 운동 레슨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갈 곳이 정말 많은데 탄자니아는 이렇게 가까운 섬으로 요트 타고 나가기도 하고요. 현재는 조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소규모로 가까운 곳에 가거나 좀 자제하거나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프랑스 대사관에서 주최했던 치즈 와인 파티인데요. 이런 이벤트들도 많이 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많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공유 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정도의 방향이 있다고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년차 계약 연장한 상태고요. 2년까지는 계약 연장은 저희 같은 동기에서는 2분 이직하신 분 빼고는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3년 차부터는 코이카에서 선발 및 지원 과정을 거쳐서 내부 저희 유니세프 사무소에서도 내부 논의를 거쳐서 아주 약간의 지원금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포지션은 유니세프 내부에서 올라오는 베이컨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박사 지원 같은 경우는 논문들 많이 필요하실 텐데요. 여기서 일하시면서 쌓은 정부 관계자나 NGO 분들과 쌓은 네트워크 그리고 프로젝트 운영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그 내부 부서에서 협의하에 논문 작성하시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생생한 근무 현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질문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대기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KMCO 2기로 활동하시고 현재 덴마크 유니세프에서 재직 중이신 김택수 전문가님 만나뵙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또 잘 보입니다. 화면 공유하시면서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화면을 공유했고요.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니세프 코펜하겐에 있는 물류본부에서 컨트리 데이터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김택수라고 합니다. 저는 KMCO 2기로 파견이 됐었고요. KMCO가 2013년부터 출발을 했는데 저는 같은 해의 연말에 선발된 2013년 12월에 선발된 2기입니다. 2기로 유니세프 라오스 사무소의 보건 담당관으로 파견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국제기구에 남게 되어서 이제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걸어온 그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나의 경력이 이 자리에 맞는지 혹은 이런 경력으로 지원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커리어를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고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경영학하고 광고공부학을 이제 전공과 부전공으로 했고요. 이후에 이제 처음 취업한 곳이 이제 민간기업이었습니다. 신문사에서 국제회의를 담당하고 기획하는 팀에서 일을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조금 이제 이런 비영리 쪽으로 관심이 생겨서 이제 국내 소재에 있었던 국제기구에서 펀드레이저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영국에서 이제 개발학 석사를 마쳤고요. 석사를 마치고 바로 말라위에 있는 보건사업 현장에서 현지 디렉터로 일을 했습니다. 그 해에 제가 이제 KMCO를 알게 돼서 지원을 했는데요. 이제 헬스 오피서로 유니세프 라오스에서 2013년 12월, 15년 12월까지 일을 했는데 이제 보건 담당관이다 보니까 이제 모자 보건 담당 일을 했었고요. 이제 지역사회 보건을 담당 일을 했었고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전략을 짜는 플래닝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헬스 쪽, 이제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보건부와 함께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작하는 일들을 좀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유니세프 사무소, 제가 일했던 유니세프 라오스 사무소랑 이제 계약이 연장이 되게 됐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컨설턴트로 연장이 돼서 당시에 이제 소아마비가 발병을 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이노베이션과 행동 변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C4D 커뮤니케이션 포 디벨롭먼트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타이틀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 과정을 추가로 한 2년 정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서는 4년 조금 넘게 이제 지냈었고요. 이후에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로 알려진 WHO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컨설턴트 계약으로 마이크로네시아라고 하는 태평양 가운데 괌 근처에 있는 섬나라인데요. 거기 사무소에서 1년 조금 넘게 1차 보건의료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제가 또 지원을 해서 이제 여기 현재 유니세프 서플라이 디비전 코펜하겐에 있는 서플라이 디비전의 백신 데이터 관련한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원을 해서 1년 조금 넘게 일을 하다가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직원 포지션으로 지원을 해서 컨트리 데이터 스페셜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과연 지원해도 될까? 왜 KMCO를 지원해야 되나? 혹은 내가 그냥 바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나요? 내가 경력이 없어요. 아니면은 계속 그냥 기업에만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국제기구 자체가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은 아는 사람을 자꾸 뽑으려고 하는 게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발표도 하셨지만 UNV나 이렇게 KMCO 등을 통해서 경험을 쌓게 되면 확실히 이렇게 내부자라고 인식을 하진 않지만 행정적으로 내부자라고 여겨지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내부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들에게 이제 알려지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회도 보이게 되고요. 또 국제기구 경험을 하게 되니까 내가 이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게 일을 하는지 경험을 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포지션에 지원을 해도 다른 기구에 지원을 해도 자신감이 좀 생길 수 있는 경험 능력치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포지션 KMCO를 하고 나서 컨설턴트를 지원한다던가 직원 포지션으로 넘어가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두 번째와 맥락이 닿아 있는 말인데요. 결국은
이제 한국 정부에서 2년 동안 KMCO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나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충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후 지원 프로그램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KMCO를 경험하고 국제기구에 가신 분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잃을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원한다고 해서 뭐 크게 지원에 대해서 드리는 시간 말고는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지원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지원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조금 이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아직 지원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과연 벌써 이후를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근데 보통 지원하실 때 이거 딱 1년 혹은 2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앞을 내다봐야 되고 커리어 패스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로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계속 고민을 했었고요. 그럼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또 구직을 막 하느냐고 정신없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2년 차부터 아니면 2년 차의 끝 네 번째 분기부터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나 KMCO 이제 끝나가는데 또다시 KMCO 지원 못하는데 어떤 거 공부해야 되나요? 네트워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영어 성적, 제2외 국어를 추가로 공부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네트워킹, 다이렉트 슈퍼바이저와 상당히 친해져야 합니다. 슈퍼바이저한테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물론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알지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슈퍼바이저뿐만 아니라 팀 동료들, 슈퍼바이저의 슈퍼바이저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사하기. 내가 지금 당장 지원을 할 생각이 없어도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UN 각 기구들, 관심 있는 기구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직무계획서가 늘 거기는 공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를 몇 개 관심 있는 것을 다운받아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직무, 그다음에 그 경력들을 잘 메모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좀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결국은 내가 지원할 때도 동일한 지원 그 직무 계획서거든요.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내가 지원하는 당시에 맞닥뜨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썼는데 지원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지원하세요. 뭐 100개 지원해서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서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필기까지 가서 떨어질 수 있고 면접까지 가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냥 잃어버리는 경험이 아니라 좋은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격을 할 것인가? 정답은요. 말 그대로 없어요. 많이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니세프만 해도 전 세계 190개 넘게 사무소가 있는데 사무소마다 큰 틀은 있지만 조금씩 질문도 다르고요. 필기의 성향, 면접의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경험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 쌓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영역인데요. 사무소에 돈이 없어요. 너 참 좋은데 우리가 뽑아줄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뭐 돈도 있는데 자리가 허가가 안 나. 지역사무소에서 본부에서 그 자리 만들지 말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기회를 좀 엿볼 수 있면서 그 틈을 노려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KMCO 이후에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컨설턴트로 넘어갔는데요. 이제 직원으로 바로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사무소의 사정이나 본인이 딱 그 기회가 생겨서 직원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컨설턴트 경우에는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뭐 3개월, 뭐 혹은 1년까지도 컨설턴트는 계속 계약이 갱신이 되게 됩니다. 컨설턴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한테는 조금 낯선 개념인데 그냥 전문가로서 개인의 용역처럼 이제 일을 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특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글을 써내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말은 컨설턴트지만 직원처럼 그 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포러리 어포인먼트와 픽스텀 어포인먼트로 나눠지게 돼서 템포러리 어포인먼트는 유니세프 기준으로 1년 그리고 최대 2년까지 일을 할 수 있고 픽스텀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일을 해서 이 계속 계약이 갱신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간다고 정년까지 보장되는 게 아니고요. 5년 이후에는 또 다른 곳을 자기가 찾아보고 지원해야 되는 이런 삶이 UN 직원의 삶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KMCO를 하다 보면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좀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유니세프에서 일하다 보니까 WHO에서 일하는 게 괜찮아 보여, 혹은 UNDP에서 일하는 게 괜찮아 보여 하면서 이렇게 이직을 하시는 분, 다 다른 유엔 기구로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나는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코이카에서 일하고 싶어. 아니면은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게이츠 재단이나 아니면 기업 소속의 재단들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NGO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KMCO를 한다고 꼭 국제기구로 가야 성공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 옵션이 있기 때문에 내가 KMCO를 하면서 국제기구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내가 이것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들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발표자분들 세 분을 함께 모시고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볼 텐데요. 네, 사전 접수 때 이미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몇 가지를 추려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또 시간이 가능하다면 현장 질문을 한두 가지 받아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혜린 UNB 귀국단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실무 경험이 없는 학생이 UNB 지원 시 갖춰야 할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질문 저도 상당히 많이 받아본 질문인데요. 코이카 UNB의 경우는 학사나 석사가 없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직무 경험이 없으셔도 지원이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신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대외 활동을 하신 경험 혹은 동아리 활동을 하신 경험까지 모두 살려서 강조하신다면 이런 경험들이 아마 1순위로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1순위가 관련 경험이라면 0순위는 당연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의 슈퍼바이저 되실 분께 잘 전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KMCO 차선화 전문가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탄자니아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 30% 정도만 출근하라고 이제 내부 지침이 나왔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회만 사무실 출근 중이고요. 모든 출장은 아주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지금 다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경우만 정당한 사유를 작성해서 부대표의 승인 하에만 출장을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미팅, 정부 관계자나 NGO 관계자 미팅은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고요. 초반에는 조금 협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다들 적응을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수월한 편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택수 전문가님께 질문 드립니다. KMCO 계약 종료하시고 국제기구 정규직으로 일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또 앞으로 하시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전제는 이제 국제기구 KMCO 끝나고 본인이 국제기구에 남기를 원한다는 전제겠죠. 다른 쪽으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정규직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건 아니니까요. 국제기구 정규직으로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좀 쑥스러워서 그런 것들, 나는 그런 거 잘 못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고요. 국제사회에서 이게 한국인의 미덕에 약간 얌전하고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노력을 하셔서 다양한 사람들, 특히 슈퍼바이저와 그 팀 동료들에게 본인이 하는 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알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꼭 조사하셔야 되고 지원하셔야 돼요. 지원 안 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지원 많이 하셔야 되고요. KMCO를 한다고 정규직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KMCO 한다고 정규직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바탕으로 좋은 밑재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커리어를 펼쳐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조사하고 사람들 알아나가고, 이게 부정적인 의미의 로빙이 아니라 네트워킹의 차원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지원하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장으로 들어온 질문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발표해 주신 순서대로 세 분께 순차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혜린 귀국단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로 UNV도 경력을 필요로 하는데 관련 경력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 별도로 하신 노력이 있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경력을 이용해서 UNV를 지원하시게 된 건지 여쭙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사실 저는 2015년에 처음 UMB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 프로그램을 좀 이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UMB에 지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통일성 있는 직무 경험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케이스인데요. 저 말고도 제 합격 동기들 중에는 기존에 일해온 분야의 경력을 살리거나 아니면 해외에 살다 온 봉사 경험 등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지원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경력에 대한 부담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지원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잘 어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KMCO 차선화 전문가님께 또 질문 드립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에서 근무하시면서 혹시 애로사항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힘든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인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어서 힘든 점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면은, 업무는 크게 그렇게 아주 보통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아주 힘드시진 않을 거라고, 합격하신 분들은 힘드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는 제가 요즘에 많이 겪고 있는데, 저도 뭐 많이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서도 일했었는데, 어느 나라를 가든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직접 부딪히지 않고서는 모르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럴 때는 저는 저희 슈퍼바이저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다행히 슈퍼바이저가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 편이어서 네, 같이 얘기 많이 하고 동료들한테도 많이 터놓고 얘기하고 현지인 유니세프 직원들한테도 많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발표하시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주로 재택근무 지금 섞어서 하신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혹시 파견 기관에서 방역 등으로 혹시 취해 주시는 어떤 조치나 방안들이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 추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 내부에서 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현지 생활하시면서 예를 들면 마스크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소독제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네. 저희는 다 마스크는 이제 첫 마스크를 주기는 했어요, 사무실에서. 근데 보통 코이카에서도 조금 마스크나 손소독제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셜 디스턴싱이나 이런 기본적인 방역 지침은 내부에서 교육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지키고 있고, UN 차량을 이용할 때도 기사분들도 다 마스크 쓰시고, 이제 차량 안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이동하고 있고, 네, 출장 가면은 혹시 대규모 이제 미팅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사무실에서 지침이 나와서 장소도 좀 소셜 디스턴싱 할 수 있고 창문도 다 열 수 있고 이런 장소를 섭외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침이 다 있기는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택수 전문가님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UN 근무 경력이 UN 내 타기관 지원 시에도 혹시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유니세프 이직할 때 이전 경력이 도움이 되셨던 부분은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리고 UN 내 기구 근무와 UN이 아닌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경력이 혹시 UN 진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UN 다른 기구에서의 경력이 과연 또 다른 기구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됩니다. 단 전제 조건은 동일 분야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은 유니세프에서 보건 쪽 일을 하다가 유니세프의 교육 쪽 일을 지원한다고 장점이 되진 않아요. 그냥 경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WHO에 지원을 한다면 경력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점이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꼭 무조건 유엔에서 경력을 많이 쌓았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유엔은 되게 다양한 이제 제너럴한 부분도 있지만 스페시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경력을 쌓았느냐가 다른 곳으로 점프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MCO가 되게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분야에 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첫 스타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동일 분야에 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바쁜 업무 중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설명해주신 내용이 준비하시는 지원자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겠습니다.